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종목들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요. 또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가는 시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리고 제일 상단에 실시간 채널이 함께 열리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시청하실 수 있고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종목 상담도 함께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더 키우진 못했지만 여전히 빨간불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2218.89포인트의 거래가 됩니다. 0.1% 올라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좀 변동폭이 있었죠. 2221부터 2212까지 쭉 빠진 뒤에 현재 포인트 2218포인트대 유지합니다. 지금 한 10시 30분경부터 2217, 18, 16 계속해서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 외국인의 동반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쌓여가는데 기관 910억 원 매도하고요. 전 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도합니다. 외국인 소폭 매수해줍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760선 여전히 지킵니다. 1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 하루간의 흐름 마찬가지로 보시면 코스닥도 장 초반에 쭉 밀리면서 760선 붕괴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장 들어서 760선 다시 회복을 했고 꾸준하게 760선은 턱걸이를 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614억 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는데 기관은 금융투자만 지금 팔고요. 투신 연기금은 소폭씩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점 빠집니다. 지금 원화 강세긴 한데 강세라고 하기도 애매할 정도로 30점 정도만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지수보다는 종목별 움직임이 강한 것 같은데 시장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까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만이 매도를 하면서 상승에는 좀 힘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주요 IT 전자 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심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 투심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는 24일 LG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25일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30일에는 LG전자 등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D램과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가격의 급락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삼성과 LG 모두 적자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스마트폰도 고전할 것으로 보이면서 실적 발표 이후 추세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대형주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형주의 상승보다는 개별적으로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이제 조선주가 국제 유가 급등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6% 이상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밖에 현대 미포조선 등 조선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는 고유가 상황에서 해상 유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그리고 저유한 경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LNG선 수주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상승 이외에도 조선업의 턴어라운드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앞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입니다. 최근에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M&A를 결단을 하면서 가장 큰 상승 여력을 갖고 있는 탑픽 종목으로 대우조선해양을 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상승세 토론은 이제 가축육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강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성사료를 비롯해서 현대사료 등 사료 업체들의 강한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불거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잔반 급여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시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사료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 구제역이나 인플루엔자 등 계절성 요인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추경 매수보다는 비중 축소 내지는 관망이 필요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포지션이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 저번 주 거래일에서 외국인들이 약 5천억 원 가까이 매도로 돌변하면서 지수가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 장세를 앞두고 하락에 베팅하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수가 또 하락할 리스크 요인이 작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재 764원을 지키고 있으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다 보니 제약 바이오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질 시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나마 선방을 했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조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일단 5월달 내지 6월달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후 시간에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에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LG 하우시스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창호제라든지 건축 자재 그리고 뭐 표면 소재 제품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을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동차 소재부터 해가지고 산업용 필름까지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기대치가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낮은 기대치로 오히려 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가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부진과 그리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등 여파로 조금 그 총 매출의 기준이 좀 전년 대비해서 2.6% 감소한 한 7,500억 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인한 영업이익 증가가 하반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용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산 효율과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 이런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회사가 지금 현재 미국 이스톤 사문 공장의 단열재 생산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런 그 부분들 공장이 증설이 된다면 2020년 내년에는 약 한 200억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회사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바닥 국면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이라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에 대한 수급이 연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관의 러브콜을 갖고 있는 LG 하우시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매수는 오늘 종가 내지 내시초가 공략해 볼 만하고 목표가는 88,000원, 손절가는 61,000원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LG 하우시스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종가쯤에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 종부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짚어드리고 상담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엔나알파의 김태성 이사,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태성 이사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5개 이제 순차적으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시장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먼저 해드리면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나 유가 가격의 변동성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이란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정유 화학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또 많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 타자들이 바로 이제 해양 해외 플랜트 또 그리고 이제 LNG 선박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들 중에서는 이 부분과 좀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가지고 온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 장 시작 전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행히도 이제 수주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좋은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 이런 조정폭 이후에는 그래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는 수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가는 점진적으로 이제부터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수급적으로 체크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일단 공시 이후에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뭐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중공업 해외 플랜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이 조선 업황 관련한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는 역시나 LNG, 천연 액화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고 있다 보니까 삼성중공업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제가 10,000원을 제시 드렸는데요. 일단 10,000원까지 뭐 갈 때 가더라도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긴 호흡 관점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지켜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10,000원 그리고 이제 12,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지금 8,300원인데요. 제가 오늘도 손절가를 굉장히 좀 짧게 가져왔습니다. 일단 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이 122평선이라고 하죠.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에 이제 부근한 가격인데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삼성중공업 아무래도 원체 움직임이 작은데 이렇게 또 추세가 한번 이탈이 되면 다시 올라올 때 올라오더라도 굉장히 또 오랜 기간 횡보,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8,000원을 좀 손절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성광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LNG 선박 관련해서 굉장히 다들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LNG 대장주들 있죠. 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런 기업들이 강하니까 같이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조선 기자재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성광밴드도 그렇고 태광도 그렇고 이 피팅유를 만들죠. 배관과 배관을 이어주는 피팅유를 만드는데 이 피팅유가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 바로 이제 LNG 선박 그리고 이제 해외 정유 플랜트 사업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일단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해 11월부터죠. 11월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10,000원에서 1,500원 부근에서 계속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도 어떤 이유를 드렸냐면 LNG 선박의 수주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광밴드의 피팅유도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피팅유가 많이 팔린다면 성광밴드가 그동안 이제 안 좋았던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도 그리고 올해 1분기도 올해 1분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잠정 영업 실적인데 적자 폭이 빠르게 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올 한 해에는 아마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역시나 성광밴드 저는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일단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이 15,000원 이제 전 고점 부근대입니다. 이 15,000원대를 목표가로 잡아 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11,000원입니다. 손절가가 11,000원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손절가를 제가 극단적으로 좀 짧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이 손절가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삼성중공업도 성광밴드도 일단 이란 제재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비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비덴트 이제 우리들 기억에 좀 잊혀질만 하죠. 네,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뭐 지난해, 지지난해 굉장히 이제 큰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가 뭐 올해는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건 다시 가상화폐 가격이 점차 오르고 있고 또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전분기보다 조금은 지금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 비덴트라고 하는 기업을 보는데 가장 좀 중요한 원천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빗썸이라고 합니다. 이 비덴트를 거래하는 시장을 빗썸이라고 하는데 이 빗썸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비덴트이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많고 또 비트코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주가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덴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또한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지금 상황까지 왔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의 가격의 회복 그리고 거래량에 대한 점진적인 증가로 인해서 비덴트 전 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분기에도 좀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역시나 이 매수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목표가는 제가 9,000원 잡아드렸습니다. 이 비덴트 아마 시장 참여하신 분들이 많이 매매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비덴트라는 기업의 종목 특성상 굉장히 좀 빠르게 또 크게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긴 호흡 관점으로 봐야 되지만 비덴트는 짧은 변동성에 한번 베팅을 해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겠고요. 5,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죠. 네, 올해 이제 기록했던 연 저점입니다. 올해 이 기록했던 연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이 저점이 또 깨지면 굉장히 힘들 수 있으니 손절가는 5,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삼성전기를 좀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삼성전기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이다. 더 이상의 이제 기업 설명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삼성전기, 삼성 SDI 이 기업들 많이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삼성전기는 MLCC라고 하죠. 적층 세라믹 콘센트를 만들고 삼성 SDI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든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MLCC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역시나 5G 모바일 부분 그리고 AI 부분 또 이제 자율주행 모드. 그러니까 최근에 아마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산업 신성장 동력으로 뭐가 있을까라는 이야기에 많이들 이제 들어보신 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또 5G 모바일 또 이제 자율주행 이런 부분인데 MLCC는 바로 이 4차 산업의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최근에 MLCC의 수요가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이야기 또 MLCC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동안 주가가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미래의 성장 동력을 생각했을 때는 이 삼성전기가 만드는 MLCC는 꼭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의 부침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셔서 조금은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오늘 지금 11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목표가를 15만 원으로 좀 잡아드렸죠. 이제 15만 원이면 지난해 기록했던 거의 고점 부분인데 그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대신에 이 10만 원이라고 하죠. 이제 자릿수를 바뀌는 10만 원대에서 이제 또 만 원대로 내려가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투매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손절가는 10만 원 딱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실리콘웍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제였죠. 이제 정부가 3가지 이 산업에 대해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3가지 사업이 크게 뭐였냐면 일단 바이오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자동차 산업이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실리콘웍스는 비메모리 반도체 칩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를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과 기억의 용도로 쓰이는 게 메모리 반도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장과 용도로 쓰이는 이 부분에 자체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라고 이제 우리가 불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AI라든지 혹은 자율주행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비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의 신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삼은 것도 역시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글로벌 기업 중에 그래도 순위권 안에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실리콘웍스이고 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기업의 실적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쪽보다는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쪽이 오히려
더 이제 나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그에 따라서 선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기관과 외국인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도 그래도 저는 매매를 해볼 법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실리콘웍스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면서 55,000원까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손절선은 최대한 짧게 4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실리콘웍스까지 5종목에 대해서 손절 라인까지 하나하나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현진 팀장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저희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제약주인 유한양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이제 꾸준히 관심 가질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적인 가격에 있어서도 다른 섹터 대비해서는 분명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초점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한양행은 의약품과 이제 수의약품 그리고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약품 사업부의 매출에서 나오니까 사실상 제약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의 8에서 9%를 R&D에 지출하고 있어요. 그만큼 R&D 투자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가 올해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마일스톤 유입으로 영업이익 개선이 기대가 됩니다.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이제 단계별 기술 수입료를 의미하죠.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은 최소 50에서 6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계량신약 부분의 매출이 확대되면서 그 원가율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그 유한양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그 표적 항암제인 레이저티닙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 이제 국내 임상 2상이 그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 임상 3상에 좀 진입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파이프라인은 이제 신약 개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최근 들어서 좀 꾸준하게 유입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25만 원 선에 위치해 있는데 20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안착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27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정도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요즘에 그 카카오톡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카카오페이 투자입니다. 카카오페이 투자금이 그 4개월 만에 40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그 지난주에 있었고요. 이 카카오페이 투자라는 것은 카카오톡 내부에서 그 카카오페이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1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이제 관심이 좀 높고 또 대학생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나오는 상품을 보면은 개인 신용 투자라든지 아파트 상품, 아파트 담보 상품 같은 건데 거의 나오자마자 마감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연이율이 7에서 10%까지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은행 그 예금 금리가 2%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본다면 투자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한 장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카카오페이 투자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이제 그 P2P 대출입니다. P2P 대출을 모바일로 이제 가져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남는 자금을 특정 개인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인데 앞으로도 이 P2P 대출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그 금융결제원이 핀테크 사업자 공동결제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 카카오페이가 은행들에 지불해온 건당 400원에서 500원 내외의 송금 수수료가 대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80-90% 정도까지는 인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카카오페이가 이제 은행들의 그 지불하는 수수료 부담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을 좀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역시 신규 대출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규 광고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 카카오톡이 이번에 신규로 내놓는 광고 상품을 보면은
그 카카오톡 채팅 목록에다가 이제 배너 광고를 추가하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카카오톡을 쓰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팅 목록을 하루에 적게는 한 5번, 많게는 10번, 20번까지도 봅니다. 그만큼 광고 효과가 크다는 것이고 광고비가 비싸겠죠. 특히 카카오톡의 월간 사용자는 4,400만 명에 거의 육박합니다. 전 국민이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채팅 목록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분명히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은 광고 단가가 책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12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돌파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4월 달 이제 중순부터 빠르게 들어오는 모습이고 아직 수급 이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 매물대 소화 과정 거친 이후에는 상승을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위치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11만 2천 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입니다. 그 화승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의료 브랜드 OEM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주로 아디다스 신발을 OEM 생산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비 20% 증가한 7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지역에서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어서 하반기의 실적 가시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주요 고객이라고 볼 수 있는 아디다스 그룹 내에서 점유율도 꾸준하게 확대되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2016년에 그 13%대였던 점유율이 내년에 20%까지 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올해 2분기부터 그 고가 제품 생산 효과가 좀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그 ASP라고 하죠. 평균 판매 단가도 작년에 그 11달러 선에서 올해 20달러까지 거의 2배 정도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디다스 그룹이 그 1년에 생산하는 신발이 4억 켤레 정도 돼요. 엄청나죠? 그런데 내년까지 이게 5.5억 켤레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 물량도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도 한 20% 정도 이제 증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디다스의 주요 브랜드 할 수 있는 알파 시리즈의 판매도 좋습니다. 대표 제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알파 바운스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고 그 올해 초에 착용감을 좀 강화한 울트라 부스트라는 신제품이 있어요. 이것도 10만 원대 좀 고가인데 출시되면서 좋은 그 호응을 얻고 있어서 이에 따른 물량 확대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은 꾸준한 우상향 추세예요. 20일 이평선을 타면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종목이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모멘텀은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단기 관점이든 아니면 중기 관점이든 좀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이제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가 13,750원인데 현재가 금일 종가 부근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700원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인트로메딕이라는 종목입니다. 인트로메딕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영상 진단 의료 기기입니다. 캡슐 내시경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캡슐 내시경 시장이 고성장이 전망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그 중국에서 IT주 전문 주식거래소가 개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기술력을 가진 IT 업체들이 좀 재평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이제 중국 기업 중에 그 안콘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초정밀 캡슐 내시경 개발업체 기업 가치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트로메딕의 주가 가치도 비슷한 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 이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중국 같은 경우 매년에 그 위암 환자가 50만 명이 사망하고 있어요. 엄청나죠? 세계 위암 환자의 상당 부분이 중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그만큼 위암에 많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위캡슐 내시경 같은 경우 그 위암의 조기 발견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놈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인트로메딕의 캡슐 내시경 수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혁신 의료기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의료기기의 개발이라든지 출시까지의 일정을 단축하기 위한 허가를 간소화하는 법안인데,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주에는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거고, 특히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 캡슐 내시경 상용화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이 기업이 그 연속 적자 기업이어서 재무 구조가 좋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 성장 기업이라서 5년 정도는 따로 분류가 되거든요. 당장은 이제 문제가 없기는 해요. 다만 이제 아주 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재무 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좀 짧게 단기 접근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온다면 그 흑자 전환 가능성도 있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아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가 6,400원입니다. 오늘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한데, 그 21 이평선을 4월달 초에 일단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21 이평까지 다시 조정이 왔는데 지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7,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100원까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이죠. 실리콘웍스인데, 반도체 개발 제조업체입니다. 많이 아실 것 같은 종목이고, 주로 팹리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팹리스에 대한 개념을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그 자체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그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팹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LG그룹에 속해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룹 내부, 그러니까 LG그룹 내의 거래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 팹리스 업체가 그 중국 업체 가격 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밀려서 좀 고전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실리콘웍스는 그룹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패널 공급이 또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중이고요. 올해 예상 PER이 한 12배 정도입니다.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좀 받쳐졌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고, 중국의 패널 업체 BOE가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OLED 패널 채택이 증가하면서 그 OLED 패널 출하를 늘릴 것으로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현재 실리콘웍스가 BOE의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패널 드라이버 IC를 또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됩니다. 풍부한 모멘텀을 갖추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도 좋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오늘 장중에 7%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상승폭을 줄여서 플러스 3%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는 조금 더 좋은 타이밍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한 54,000원 정도까지 상방으로 10% 정도는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이게 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약간 타이트하게 잡는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씩 총 10종목 들어봤고요. 실리콘웍스는 공교롭게도 두 분께서 동시에 추천을 해주시면서 목표가까지도 비슷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 확인해 볼 텐데, 김태성 이사는 한국전자금융을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어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일단 결과는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매수가 기준으로 약 3에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일단 목표가인 13,000원까지는 아직 좀 택도 없는 상승이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조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니, 당시 이제 못 사신 분들 중에 이 키오스크라고 하죠. 이제 무인화 관련해서 이 종목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한국전자금융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이나 주차장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또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제 수혜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무이나 자동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일단 추세가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말씀드리고 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사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많이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조정을 좀 잘 버텨주고 있고 재차 종목을 접근을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고 손절가를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10,000원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0원이 이탈이 돼서 손절이 됐겠지만 다시 한번 붙어본다라고 한다면 가격 전략을 좀 다시 한번 제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종가에 붙으신 분들은 역시나 목표가는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13,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렸는데 9,500원이죠. 이제 9,500원이 지금 이 일봉상 61선입니다. 61선 중기 이평선인데 이 중기 이평선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면서 지금 조금은 밀렸지만 다시 한번 접근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자금융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네, 일단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도체 IT를 살 것인가, 제약바이오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발빠르게 테마주로 좀 움직일 것인가, 이제 이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역시 일단은 개별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는 장세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뭐 반도체 IT도 제약바이오도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개별 테마주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온 5종목 중에서는 가장 개별적인 이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 비덴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덴트는 이 빗썸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혹은 가상화폐의 거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적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이번 1분기는 가상화폐 거래 대금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 약 3주 전에 한번 만우절이었죠. 이 만우절날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좀 발판 삼아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비덴트 좀 단기 접근 종목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앞서서 이제 매수는 종가 기준으로 하시고 목표가는 제가 9,000원 제시 드렸고요. 일단 손절선은 최대한 이 연 저점이죠. 5,500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보유 가능하나 연 저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또 한 번 긴 시간 동안의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손절가 5,500원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현진 팀장 연결하는데 기아차 지난 시간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아차 뭐 52주 신고가까지 갔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기아차 이제 흐름은 좋습니다.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었고, 지금까지도 잘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물이 이제 4월 중순부터 약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릴 가능성은 일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물 출회 때문에 이제 현재가 부근에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한 2, 3개월 이상 정도 보신다고 한다면 그냥 가져가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 같고 또 원달러 환율도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인 여건은 괜찮아요.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합의가 지금 한 9분 능선을 넘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대형 수출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자동차주는 대표적인 대형 수출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기관 매물 출회 때문에 전략으로는 차익 실현 전략을 드리지만 한 2개월, 3개월 그 정도까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유하실 경우에 45,000원 돌파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좀 더 가져갈지 아니면 차익 실현할지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한 41,000원 이하 그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도 신규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간이나 성향에 따라서 현재 차익 실현 관점도 맞고 조금 더 45,000원까지 가져가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단기로 말씀드릴 종목은 화승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아디다스 관련된 OEM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요즘에 보시면은 아디다스의 그 고가 라인이 좀 많이 확충이 되고 있어요. 아디다스 신발이 원래 한 10만 원 이하 제품이 좀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대 제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품질에 좀 받쳐주는 기능성이 받쳐주는 부분이 있어서 소비자들의 그런 선호도는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꽤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 아디다스에 대한 공급 물량이 증가하면서 아디다스 내 OEM의 점유율도 늘어나면서 아디다스 OEM 제품 평균 판매 단가까지 올라갑니다. 양과 가격이 함께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한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했지만 이전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현재 위치에서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다. 단기로도 괜찮고 중장기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 종가 부근에서 보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승엔터프라이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특징이 굉장히 많은 최근 시장입니다. 어떤 부분이 오늘은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셨습니까? 오늘의 특징이기도 하고 지난 한 주간의 특징이기도 하는 게 바로 이 우선주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 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이 대한항공 한진칼 그 사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불거졌던 또 아시아나 또 관련 이슈 또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돼지열병과 관련한 이슈 이런 이슈가 지금 돌 때마다 지금 발빠르게 돌아가는 게 이 테마주인데 또 그 테마주 안에서도 가장 빠르게 지금 주가가 반영되는 게 바로 이제 우선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배당 또 혹은 이제 해산시 자녀재산 배분 등에서 우선적인 지휘권을 주는 게 이제 우선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우선주가 뭐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매매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호가가 굉장히 얇다라는 거죠. 이제 큰 금액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것이 위로 상방으로 가서 뭐 20% 30% 수익을 보면 굉장히 괜찮은 매매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반대로 또 빠졌을 때가 문제죠.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도 지금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우선주이기 때문에 최근에 우선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진 상황이긴 하지만 이 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선주를 매매하기에는 지금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 뭐 DB하이텍 이런 우선주들이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주들은 이렇게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자칫 최고점에 지금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최고점에 잡으면 이 가격에 다시 언제 올지 모르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주들이 지금 많이 올라간다. 우선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선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우선주를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더 실적이 살아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일반 주식을 매매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일단 우선주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거지만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잘 움직이는 종목들은 그만큼 가볍다는 것이고 상방이건 하방이건 간에 열려 있는 것은 폭은 같기 때문에 좀 매매 주의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님은 어떤 종목이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그 조선주 중에서 그 삼성중공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조선주의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1조 원 규모의 생산설비 수주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조 1,000억 원, 한 척을 수주했는데 1조 원이 넘어요. 그만큼 고가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 해양 플랜트에 대한 수주가 좀 살아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조선주를 봐야 되는 또 궁극적인 이유는 그 미중 무역 분쟁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중 무역 분쟁이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보복 조항 관련된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만 잘 해소된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한 6월 정도에는 합의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최종 합의 과정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룰 수 있는 변화는 뭐냐면 보호무역주의가
해제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보호무역주의가 완화된다라는 것은 글로벌 물동량 증가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하면 해운업이 살아나고 해운업이 살아나면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벌크선, 조선사의 일반 선박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조선 업황이 좀 본격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사실은 FPSO나 유조선 이런 특수선만 수주해서는 본격적인 그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선박, 그러니까 컨테이너선, 벌크선 이런 일반 선박에 대한 수주가 살아나는 시점이 조선주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시점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합의된 이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조선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상승폭을 반납하기는 했지만 크게 무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조정시마다 모아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상승폭을 반납한 게 진입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더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선주들이 작년 말부터 조금씩 이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반등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매수를 해도 이제 무리는 없는 위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삼성전공업은 외국인 수급도 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니까 조선주 내에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0326번님의 아모텍입니다. 26,220원, 비중 10%. 매수가까지 언제 올지 궁금하다 하셨는데 언제쯤 올지 사실 잘 모르시죠? 네, 언제까지 갈지를 알면 제가 참 좋겠는데. 도사님이죠. 그렇죠. 예. 일단 언제까지 가기보다는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모텍 여러 가지 산업을 하죠. 안테나 부품도 만들고 MLCC도 만들고 하는데 역시나 이제 시장에서 아모텍을 생각할 때는 바로 이 MLCC죠. 적층 세라믹 콘센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삼성전기나 삼성 SDI를 좀 예를 들면서 MLCC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MLCC라고 하는 부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은 모바일 쪽인데 앞으로는 이 친환경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수소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화두가 되는 이 자율주행 차에도 이 MLCC 부품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으니 예전에는 일단 기대감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이 굉장히 발달하는 것 때문에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그 이외에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기대감에 걸맞는 실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올랐던 거기 때문에 이 아모텍도 따라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제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문제가 아니고 목표가를 좀 정해드리면 충분히 35,000원, 4만 원 가격대까지는 다시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 물려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매수가에 오면 현금화 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35,000원, 4만 원 그 이상대를 노려보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 아모텍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2천억밖에 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둔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성장성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길게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1882번님께서 SKC 코오롱 PI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32,900원에 비중 30%. 매수가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팀장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은 좀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된 이슈들이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삼성의 갤럭시 폴더블 스마트폰이 출시된다라는 소식에 그 PI 필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갤럭시 폴드도 불량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출시 시기를 연기했어요. 그러면서 폴더블 스마트폰이 아직 자리 잡기에는 기술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조성되면서 폴더블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 말하면 SK 코오롱 PI의 이제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의 투자 심리 악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차피 나중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쓰게 될 거예요. 저는 뭐 3, 4년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폴더블 폰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스마트폰은 발전의 한계를 맞았어요. 화면이 크면 편의성은 있지만 편리성, 그러니까 휴대성이 없고 이제 화면이 작으면은 휴대성이 있지만 편의성이 떨어지잖아요.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런 부분의 양측의 단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이 이제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불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앞으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극복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주들은 이번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이번 조정 이후에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좀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 SKC 코롱 PI 같은 경우 이제 고성능 방열 시트용 PI 필름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이라든지 좀 다른 그 IT 제품 분야에도 광범위하게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할 때 수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본다면 최근 갤럭시 폴드 불량, 출시 지연 이런 이슈로 밀렸지만 계속해서 밀리기보다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 물량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보유 물량을 좀 홀딩해 보시면 좋겠고요. 반등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내 정도까지 좀 중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목표가는 36,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최저점이 29,000원 기록했었던 가격인 29,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니까 가격 전략만 기억하시고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으로 좀 홀딩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재가 도출이 되긴 했는데 3개월 정도를 바라보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신라젠이고요. 0703번님께서 76,900원에 비중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라젠도 요즘에 참 안 움직이죠. 그렇죠. 일단 지지난해 가장 또 시장의 화두가 바로 제약바이오였고, 또 그 제약바이오 안에 중심에 서 있던 것이 이제 신라젠이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그 10월 시장이 이제 급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젠이 다시 한번 10만 원이라고 하는 그 가격대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기대를 줬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미국 시장도 굉장히 낙폭이 컸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낙폭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신라젠 같이 이제 지수에 추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문의 주신 분의 매수가가 현재가와 그리 지금 괴리가 크지 않다라는 것이 저는 진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라젠이 다시 10만 원, 10만 원 안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됐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이 실적 시즌이 도래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이 바이오시밀러 쪽,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런 바이오시밀러 쪽의 주가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실적 시즌이다 보니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임상이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신라젠도 마찬가지겠죠. 신라젠, 이제 바이로메드 오늘 사명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좋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우리나라 시장도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주가의 부침이 조금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한번 셀트리온 쪽,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매도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매도세가 나온 이 자금이 이 임상이라든지 신약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좀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면서 목표가 이상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단 신라젠이 만약에 여기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 5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라젠이 이제 조정을 받기 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 가격대가 최근에 이제 10만 원이었는데 10만 원 기준으로 5만 원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은 거의 손익단가가 50%가 지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절반이라고 하는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바스켓 매도라고 하죠. 이제 대규모 투매 물량도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시면서 손절가 꼭 지켜주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라젠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종목만 더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02번님께서 하나투어 72,000원에 비중 15%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분식회계 이슈로 좀 급락이 있었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위치에서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식회계 관련해서는 사측은 지금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소송까지 걸겠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투자 심리를 보면은 분식회계라든지 뭐 감사보고서라든지 이런 이슈에 주가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면은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향을 봤을 때는 하나투어 역시도 지금 위치에서 빠르게 해소될지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고 최근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급이에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은 그 4월달 중순부터는 계속해서 순매도고 오늘까지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계 불확실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하긴 할 것 같지만 현재 위치에서 추가 조정 가능성이 꽤 높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단은 매도한 이후에 좀 회계 관련된 불확실성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고 좀 저가에서 다시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감 지수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2220포인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오후장 들어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 초반에 좀 2212포인트대까지 밀린 뒤에 2217, 18포인트에서 3시경까지 움직이다가 3시 지나면서 조금씩 지수가 더 올라오면서 어느새 2220포인트 위로 다시 안착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팠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551억 원대까지 줄어들었고 전주체가 매도였는데 이렇게 줄어든 데는 연기금의 매수 전환이 큽니다. 연기금 135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을 늘렸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여전히 약보합이지만 SK하이닉스 올라가고요. 현대차와 셀트리온도 강세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LG화학, 보합,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포스코 빠집니다. 하지만 현대모비스와 LG생건은 상승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역시 760포인트 위에서 안착합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763부터 756까지 빠졌다가 다시 760포인트 지지를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하지만 기관 중에서 투신과 연기금이 지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데 41억 원, 40억 원 각각 매수합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CJ E&M, 신라젠이 올라갑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속적으로 최근에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요. 신라젠도 소폭이나마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헬릭스미스, 포스코케미칼은 약세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펄어비스, 셀트리온 제약까지 4종목이 하락하고요. HLB 한 종목만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종목 장세가 철저하게 펼쳐진 시장이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김태성 이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지금 걱정거리는 안고 갑니다. 어떤 걱정거리냐면 바로 이제 수급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지금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결국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이제 잘 줘야지만 조정을 받을 때도 큰 조정 없이 이제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보다는 개인들의 물량으로 지금 지수를 좀 올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조정을 받을 때 이제 모래성 같이 한 번에 확 밀리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수급의 공백에 대한 부담감은 지금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 이란 제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유가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또 여전히 이 대지열병 관련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이 유가도 그렇고 대지열병도 그렇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대형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보다는 개별적인 종목들, 이제 발빠르게 테마주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이 시장의 흐름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1분기 이 어닝 시즌이 다가왔는데 이 실적 발표에 대한 부담감들이 굉장히 많죠. 뭐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권에서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오른 면이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실적 발표에는 지금 주가도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뭐 3개월 동안 바닥권 대비 굉장히 많이 올라온 위치에서 이제 실적 발표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면서 개별 테마주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오늘도 그러한 흐름이 보여졌다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현진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지금 전고점에 대한 기술적인 저항 부담도 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그동안 어쨌든 국내 증시가 올라온 것은 내부적인 모멘텀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모멘텀에 의한 상승이었는데, 이번 주는 국내 기업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 영업이 한 30% 이상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아직도 실적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 어닝 쇼크 비중도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지수를 누르는 한 주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뭔가 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이번 주 지수는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 그 환율 변동성이 재차 확대가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상승을 하고요. 또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시장 매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쨌든 국내 시장을 밀어 올렸던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 아니라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약화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수가 가기 위해선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드린 대로 그 갤럭시 폴드 불량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에서 약간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제 지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주식 비중을 그때 가서 늘리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섹터 전략으로는 중국 소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회복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는 상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다른 어떤 섹터보다도 높습니다. 선별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리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엔알파의 김태성 이사, AR 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0.17% 올라오면서 다행입니다. 2220.5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0.08% 소폭 내리면서 761.42포인트, 76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결국에 올랐네요. 30전 올라가면서 1141원 80전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 국내장 어제와 같이 약세 흐름과 강세 흐름이 오가면서 강세로 마감을 합니다. 거래소는 플러스, 또 코스닥은 마이너스 이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코스닥과 거래소가 전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 금액으로 보면 반대인데요. 수량으로 보면 이건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볼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일단 수급 쪽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420억을 매수한 거로 나옵니다. 그다음 기관이 740억을 매도했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 중에 연기금이 13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이 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비차에 113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일단 외국인들의 매수 마인드, 자 이것 때문에 기금과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거래소는 올랐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앞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이상한데 수량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그랬죠. 수량을 한번 볼까요? 수량을 보니까 외국인이 팔았네요. 기관도 더 많이 팔았고요. 기금도 팔았네요. 또 비차익도 매도로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눈 가리고 아웅거리는 시장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형주 몇 개 종목을 받쳐놓고 중소형주를 갖다 버리는 전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중소형주는 한 번에 팔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을 받쳐놓고 주식을 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하루 이틀 더 진행되는 모습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분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맞다면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유효한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미국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미국장이 성금요일 이후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미국이 1분기 컨센서스를 굉장히 낮춰놨죠. 그러난 다음에 기업들 실적이 양호하게 나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시장에서 투자의 관망세가 나옵니다. 이건 좀 의외죠. 그렇지 않아도 실적 때문에 불안해서 실적 컨센서스를 낮춰놓은 미국 시장이 실적이 양호한데 주가가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실적이 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이슈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슈가 뭘까요? 나올 수 있는 것은 중국과 무역 협상, 이거는 아마 5월 말이나 6월 초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가오는 FOMC에 의해서 얼마 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조건부를 제시했던 연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FOMC를 통해서 금리에 대한 뭔가 아웃라인을 좀 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로는요, 제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아마도 예전에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 분석 체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마구잡이 매매를 했죠. 근데 요즘은요, 다들 똑똑해서 주식을 하기 전에 기술적 분석을 적어도 10권에서 20권까지 보시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죠. 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목균형표를 보신 분 입장에서는 1, 2, 3가 만나는 자리이고요. 이평으로 공부하신 분 입장에서는 헤드앤숄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미국장의 모습을 본다면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강력하게 뚫어서 가서 확인사산 매매를 하든지 밀리는 걸 확인해서 헤드앤숄더 완성형을 보든지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을까요? 어느 한쪽을 생각해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차트가 월봉에 다우차트에 나타난다라고 본다면 어제 미국 시장 투자 관망세는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 투자 관망세가 지속되느냐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월봉은요, 이달에 완성이 남았는데 6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거래 이상의 월봉이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장이 헤드앤숄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매도세가 강해지겠죠. 근데 6거래 사이에 치고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단은 매수 쪽의 관점이 붙겠죠. 어쨌든 두 가지가 양날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현재의 위치에서 당연히 공격적인 매매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관망세가 투자들이 현명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 모습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 선을 그어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관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료가 필요한데요. 그 재료가 현재 없다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 트럼프에 대한 면죄부다라고 했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나오죠.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면죄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가능한 제로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결국 면죄부가 아닌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시장을 끌어올릴 재료가 아니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또 중국의 PMI 지수가 괜찮아지고 있고 GDP가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못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는 상당히 투자가들에게 부담을 주는 자리가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 이번 주 포함해서 이달 6거래일이 이 시장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5개월 연속 수출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불황형 흑자 진입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서서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황형 흑자라는 것은요,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불황형입니다. 불황형인데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들어서 일단 흑자를 내는 그런 것이 불황형 흑자죠. 근데 이 불황형 흑자라는 게 사실은 IMF 때처럼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서 달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괜찮은 거죠. 근데 지금은요, 수출도 줄고 수입은 더 주는 거. 수입을 준다는 게 뭐죠? 내수가 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수가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은 당연히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불황형 흑자가 나는 상황에서 수입이 더 안 좋은 내수의 문제로 인한 부분이라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제가 중요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원달러 보라고 하셨죠. 원달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황형 흑자인데 수입에 문제가 생겼다. 그렇다면 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자, 그 얘기는 결국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하는 거, 매수는 했지만 수량으로 매도한 모습은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코스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보여준 다우와 비슷한 모습이 나오지만 약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일봉상으로 보시면 장대 음봉이 하나 먼저 출hiện 것이 코스피와 다우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코스피와 다우의 차이점에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만약에 미국 시장이 정말 가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면 우리나라 메이저도 거기를 따라가겠죠. 그 메이저를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지금 이 장대 음봉을요, 빠른 시간 안에 양봉으로 메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야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이 3일은요, 아까 수량에서 외국인들의 수량 매도, 기관들도 수량 매도 나온 모습, 특히 연기금도 수량 매도, 비차익에서도 수량 매도의 모습을 본다면 지금 이 모습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 평을 보는 시민 입장에서는 지금 캔들과 5일선이 약간 확대해서 볼까요? 딱 마주했기 때문에 내일은 당연히 5일선을 돌파할 거야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점이었던 5일선에 하나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5일선이 내일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정말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빠르게 밀릴 수 있는 현재 차트의 모습이다. 이 평으로 시간으로 옆으로 가는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불황형 흑자 진입,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 시장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또 시장의 투자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국내 시장이 상당히 힘을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이 약간 부양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추경을 하고는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감세나 금리 인하가 아주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가 아니라 감세를 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재료가 너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힘을 내기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 코스피에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코스피를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